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최근 방산주가 K방산이라고 하죠. 네, K방산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굉장히 높은 주가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하루 만에 20%대가 넘어가는 신고가 흐름 자체가 나오는 반면에 LIG 넥스원과 같은 이러한 종목도 현재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 구간에 영상 찍는 현재 기준에 이와 같은 주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K방산 그리고 앞으로 LIG 넥스원은 이 신고가 이후 흐름 자체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러한 것들 조금 이 근거를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LIG 넥스원 이 흐름 알아보기 전에 이 시황적인 부분, 이 전체적인 이 흐름 안내를 먼저 드릴 건데, 자, 오늘은 이번 2월 3주차죠. 3주차에 이 MSCI 관련된 이 편입 이슈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면서 시황 이슈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2월달 3주차가 되면서 이와 같이 MSCI 정기 변경 시즌이 왔습니다. MSCI 분기 리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흐름을 보면은 정기 변경 자체가 2월 12일자 새벽 2시에 이루어집니다. 영상 찍는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는 MSCI 정기 변경이 이루어졌지 않나 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이 변경 자체가 이 확정적인 편입 후보 부재 속에서 이 편출 후보분, 한마디로 이 MSCI 포트에 편입되기보다는 이 빠져나가는 후보군이 역대 최다일 가능성,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해 주가 흐름 자체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시가총액이 이 기준 요건에 미달하면서 이렇게 편출되는 후보가 상당히 많을 예상이라는 거, 이 부분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이 LIG 넥스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이 LIG 넥스원은 혹시나 모를 이 편입 가능성이 있는 몇 없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MSCI 편입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부분들은 또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MSCI 정기 변경 이후에 이 편입됐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LIG 넥스원 흐름은 더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MSCI 편입 이슈가 왜 중요하냐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 MSC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이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수계에 만약에 편입된다면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이 기관 패시브 자금 유입이 상당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편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매 분기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요. 매 2월달, 네, 이번 2월이죠. 그리고 5월과 8월, 11월 총 4번에 걸쳐서 정기 변경을 실시합니다. 이 가운데 2월과 8월은 분기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월과 11월은 정기 변경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약 4차례 정도는 이러한 기관의 패시브 자금을 또 받을 수 있는 편입 편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시황 살피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용적으로 편입 예상되는 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번 수출 호조로 이 실적 전망치가 연이어서 상향 조정된 삼양식품이 일단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펼쳤죠. 네, 삼양식품도 이런 MSCI 이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지 않나 보고 있고, 이 외적으로 강달러 수혜로 수주 모멘텀을 또 주목받고 있는 이 LIG 넥스원 그리고 HD 현대미포, 요 정도가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이제 편출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편출된다면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이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이 석유화학 산업의 최근 불황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산업 쪽 섹터는 여전히 조금 빨간불에 들어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 이후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2차전지 업황, 이 대표적으로 포스코 DX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 또 엔캠, LNF 정도가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넷마블, 뭐 한미약품과 같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감소했던 기업들 위주로 편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흐름은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영상 찍은 이후에 되겠죠.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방을 통해서 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또 따로 코멘트를 드릴 거니까요. 내용들 조금 참고하실 분들은 네, 아래 나와 있는 이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이와 같이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요, 정보방 입장하면은 또 상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황 같은 이슈는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각종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오늘 안내드린 이 LIG 넥스원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들 한번 제가 정리한 거 위주로 같이 보면서 내용 살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방산 쪽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항공우주. 마지막으로는 최근 신사업으로 이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 로봇 사업 쪽으로도 진출을 지난해 이미 끝마치면서 이 최근 들어서 로봇 섹터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그러한 수급 유입도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신고가 라인 26만원대 기준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 로봇 섹터 쪽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LIG 넥스원 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이 공조를 기반으로 이 정밀 유도 무기라든지 감시 정찰, 지휘 통제와 같은 이 첨단 무기 체계들을 좀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범 LG가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 중에 하나죠. 네, LIG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 LIG 그룹 내에서 가장 큰 이 시가총액을 갖고 있죠. 약 6조 원대 수준의 시가총액을 또 갖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이 내용 중에서 로봇 섹터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미국 쪽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한다면서 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2023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부분을 지난해 하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분을 약 60%를 가져왔고 이때 들어간 금액 자체가 약 3,30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 LIG 넥스원 쪽으로 이 주가 흐름 자체 상승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게 이 현재 고스트 로보틱스의 이 적정 가격 라인이 3,300억 원이 맞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LIG 넥스원의 이 방산산업 쪽과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의 이러한 연계 흐름 자체, 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우는 이 사족 보행 로봇 분야에서 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이 비전 60이라고 해서 미군에 좀 직접 납품되는 로봇 강아지입니다. 로봇개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넥스원의 사업과 어느 정도 좀 성장이 긍정적이다라는 그러한 비전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최근 로봇 사업 쪽으로 진출했던 부분이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로봇 사업 쪽으로의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지배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우주,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항공우주 쪽도 상당히 많은 이 섹터적인 이 밸류 플러스업을 받았죠. 이 LIG 넥스원의 경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MOU를 또 체결하면서 이 우주산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랑 위성 분야 쪽으로 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25년도 들어서 조금 기대되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산 분야. 결국에는 이 LIG 넥스원의 이 주 매출원이죠. 그리고 이 최근 방산주. 제가 지난번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 섹터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약 한 달 전쯤이죠. 이와 같이 이 트럼프 2.0 시대에 맞아서 앞으로의 이 1분기부터의 방산주 섹터의 방향성 주목하시라. 이미 한참 전부터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 LIG 넥스원도 이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번 상반기에는 방산 섹터가 이 지난해 신고가 흐름을 계속해서 치고 갔던 상황에서 한번 눌림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도 섹터 자체가 2024년도에 있었고 2025년도 별다른 추가적인 좀 강한 섹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방산주는 강할 것이다 라는 이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5년도에도 우상향을 하면서 심지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과 같은 이 굵직한 이 방산 쪽이죠. 방산 쪽 섹터에서는 신고가를 이미 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경우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큰 신고가 흐름 자체를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토대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방산 쪽으로 2025년에
기대되는 부분은 일단 미국 쪽으로 이 비공이라고 하는 이 무기 체계의 수출 자체가 연내 성사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이 플러스 효과도 있겠고 또 기존의 효자 아이템이었죠. 네, 천궁2를 중심으로 한 이 수출 파이프라인이 지속된다. 요 부분도 이따가 실적 발표도 같이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이 K방산 쪽이 상당히 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먹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의 분야는 2025년도에도 지속된다. 이 부분은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제 파동 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이 스텔스 물질을 기반으로 레이더 탐지에 관련된 기술력을 또 계속해서 공조하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 전투기라든지 스텔스 관련된 이슈와 연결지어서 추후 나오게 된다면은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산 기업들의 전체적인 호실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트럼프가 최근 이 관세에 대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이마저도 이 K방산은 좀 피해가고 있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과 또 이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도 조금 참고를 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실적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 2월 4일자쯤에 연결 실적이 나오면서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자, 이 매출액 1조 1,600억 원대 수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72% 엄청나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6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약 70% 상승. 이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이 이 35% 정도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19% 정도.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라는 이슈만으로 지난 2월 초에 이와 같이 갭 상승을 좀 크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선반영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방산주 쪽으로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2월과 3월 초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방산주 이제 막 단계적인 고점 아니냐라는 생각보다는 고점은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추이와 함께 또 정보방에서 혹은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니까요. 일단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하시라. 영상 찍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2025년에도 외형 성장은 지속한다 라는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 증가와 또 저마진이었던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비중도 감소됐고 이 마진이 전체적으로 높은 지역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라는 컨센서스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드론 쪽에 이 확실히 최근에 이 핫한 이 방산 쪽으로의 중요한 모멘텀들이 됐죠. 이런 것들도 좀 확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월 14일 이 영상 찍는 기준으로 약 3일 뒤쯤에 영상 이 영업 실적에 대한 이 잠정 실적이죠. 이 컨퍼런스 콜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 2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 컨퍼런스 콜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그때 가서는 아마 이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브리핑 나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방산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깔고 계셔야 되겠고 이제 차트적인 관점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기업 분석 한번 살펴보면은, 자, 2024년 이 잠정 실적치가 이와 같이 나왔죠? 네, 매출액, 영업이익. 확실히 이 방산 쪽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이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 2025년까지는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좀 재미를 좀 아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가적인 추이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일단은 2016년도 기준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상장 당시 고점을 13만 원으로 찍고 거대한 U자형 라운드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주, 이 조단위가 넘어가는 대형주다 보니까 장기 행보를 굉장히 좀 길게 했고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2024년 이 전체적으로 방산주 모멘텀에 대한 이 K방산이 본격적으로 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마케팅이 되는 시점에서 폭발적인 급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13만 원대 신고가 부근을 넘어서자마자 현재 주가가 이때 당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기본적인 방산 대장주라고 봅니다.
하지만 차세대 이 후발주 대장주로는 이 LIG 넥스원이 그 뒤를 잇지 않을까. 이미 뭐 지난 2024년에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 모멘텀 자체가 이 트럼프 정권 들어서도 이어지게 된다면은 LIG 넥스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세대 라인 자체를 계속해서 상방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전체적인 채널 라인 자체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의 최근 이와 같이 수렴 라인 구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요. 이 수렴 라인 구간을 이번 구간에 어떻게 안착하고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가격대 라인은 26만원대입니다. 이 26만원대 구간 라인 자체를 일단 지지하고 나서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 중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저는 만약 이 구간에서 26만원대를 지지한다라고 가정해 본다면은 최소 30만원대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나. 특히 현재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 섣불리 이 목표가를 이렇게 딱 논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인 30만원대라는 이 심리적인 저항선 라인 구간까지 한 20%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죠. 한 10에서 2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막 신규 진입하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주가 상태는 만들어졌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이 정보방에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안내를 나가고 있지만 영상이 나갈 때쯤은 아마 27만원대 라인, 아직까지 신고가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도전을 하고 나서 돌파 한참 여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연계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전고 라인 구간에서 한번 꼬꾸라지는 흐름인 자체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일단 아래 하단에 추세대 라인 구간을 기반으로 봤을 때 20만원 중반대, 24만원 선 정도가 되겠죠. 요 라인 구간을 이 신규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 나아가서는 목표가 어떻게 잡고 대응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또 추후에 영상과 함께 또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더보기란 클릭하셔서요. 이와 같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은 또 정보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내용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이 LIG 넥스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특히 방산주 쪽의 흐름과 연계해서 같이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 일단 컨퍼런스 콜이 한번 나와봐야 추가적인 방향성이 한 번 더 나올 예정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또 추후 정보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